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수학 문제에서 조금 어렵고 난도 있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은 자, 문과의 나영의 작전 모의고사 4회 나영 21번 문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21번 문제 그러면 까다롭죠. 그죠? 이제 까다로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합답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 그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중점을 다룰 건요. 디귿번 문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점검하시고, 제가 보니까 요 문제를 너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같이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자, 문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죠? 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좌표축에 원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이 원은 아직 반지름을 정확히 주지 않았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a 제곱.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 a다라는 a가 뭐죠 여기서? 그지? 반지름. 자, 요 a다라는 반지름이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요게 이제 중요 특징입니다. 다시 자, 원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처럼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지수함수 그림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우선은 일부분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 해야 돼? 접어 올리기 작업을 해야 되지. 실제로 이제 원래 그려지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건 맞고요. 쭉 지나가서 요렇게 가지는 흐름으로 원래 점근선에 붙어 나가는 양상으로 가죠. 그죠?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근데 이제 요 밑에 걸 접어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요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 지금 지수 함수를 접어 올린 그림입니다. 근데 우선은 요게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쭉 올라가다가 점점 급격하게 올라가죠. 우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점의 높이, 지금 요 점 좌표, 원과 여기에서 만나는 점을 x2, y2라고 줬거든요. x2, y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점 좌표를 x1, y1이라는 좌표로 준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은 디귿번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자. 자, 디귿번에 한번 선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OAB다라는 넓이가 있대요. 자, 좌표 이름은요. 요 점 좌표를 A 좌표로 줬고 요 점 좌표를 B 좌표로 준 건데 자, OAB 한번 체크해볼까? 자, OAB면 O, 여기에 A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생겨진 요런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상당히 많지.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부터 넓이도 구해보는 연구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삼각함수도 아주 중요한 틀이니까 그 틀에서 한번 엮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하고 별개로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있죠. 뭐 제일 좋은 건 뭐가 좋을까? 그죠? 2분의 1에다가 밑변 높이 구하는 것이 제일 쉽겠지. 근데 우리 이제 삼각함수를 배웠으니까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만약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그리고 중간의 사이값을 세타라고 잡겠다. 그럼 요거 뭐라고 써야 돼? 넓이 공식? 그죠? 2분의 1 AB 양 사이드의 길이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 나갈 수도 있죠. 오늘의 이 넓이 공식은요, 얘를 주로 쓸 거예요. 양 사이드의 길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이각도를 사인 입혀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크냐 작냐를 묻고 있잖아. 다시 얘기하면 앞쪽에 OAB의 넓이는 친절하게 그런 넓이를 대문자 S로 잡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이제 X2 곱하기 Y2거든요. X2 곱하기 Y2. 근데 이제 이 X2 곱하기 Y2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뭐 대부분 기울기를 엮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점 좌표에 XY 좌표를 갖다가 곱했다. 다시 하면 요 점 좌표에 이 XY 좌표를 둘이 곱해놨더라. 뭘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까? 그지? 사실은 사각형의 넓이. 우선 보면, 자, 요렇게는 우선 표현할 건데, 여기서 평평한 선, 여기서 평평한 선을 잡아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를 x2 곱하기 y2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한다?
별로 느낌이 안 좋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잡아서 갑시다. 근데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요 지수함수 그림, 요 그림이 어떤 점 하나를 꼭 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힘들어요. 다시 하면 여기 어딘가에 확실한 건 뭐냐면 1,1을 지납니다. 그죠? 지난다. 왜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해보면 딱 1이 나오거든. 근데 왜 이런 점이 중요해요? 이 점이라는 애가 y는 x라는 45도선에 있는 거죠. y는 x라는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볼까? 여기다가 원점과 얘를 딱 잇게 되면 요게 딱 45도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애죠. 그리고 요 노란 선의 길이는 원점에서 1,1까지의 길이니까 루트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잡게 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2보다 같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작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점 말고 그거보다 좀 앞쪽을 지나는 원을 제가 친절하게 그린 겁니다. 엄청 친절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교점에 해당되는 x2, y2 있잖아요. 바로 요 점좌표를 잇게 되면 요 y는 x선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조금 더 아래쪽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 조금 아래쪽에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x2 곱하기 y2를 지금 또 뭘로 볼 거냐면 사각형 말고 삼각형으로 추측을 할 거예요. 그럼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자, 요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각형 넓이를 삼각형하고 엮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 그지? 바로 요거죠. 요거. 잘 따라와야 돼. 요 점에서 평평하게 쫙 연결을 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점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반대편에 점 하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원점하고 연결을 딱 해.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 하나가 생기거든. 자, 요거 한번 옮겨놔 볼까요? 자, 요것만 한번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자, 요 정도의 평평한 선이 있어요. 여기를 x2, y2로 본 겁니다. 그럼 요거의 정중앙 요 정도에 원점인 0,0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요 반대편에도 똑같은 높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 다시 하면 y좌표가 y2 똑같고요. x좌표만 어떻게 될까? 자, 요건 지워버릴까요? 자, x좌표만을 보게 되면 여기에 x2다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x2로 이렇게 가지겠지. 바로 요 넓이가 내가 원하는 요 넓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언급된 요 S. 자, S는 뭐였냐면, 자, 이쪽 그림으로 조금 볼까? 자, S다라는 애는 요 점, 그 다음에 여기 B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이거 점을 연결한 요거거든요, 요거. 그 요거다라는 애를 이렇게 연결한 빨간색 파트의 삼각형 요 넓이가 바로 문제에서 S로 잡힌 겁니다. 그것도 이쪽으로 한번 볼까?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원점이 있고, 요 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 정도의 조금 낮은 위치에 해당되는 요 점을 잡은 거거든요, 요 점. 요게 바로 A점으로 잡힌 거고, 여기가 B점으로 잡힌 겁니다. 그럼 요렇게 연결을 해둔 이 빨간색의 삼각형하고 넓이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도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지금,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길이들, 바로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요 점까지, 그죠? 여기는 지금 x1, y1이 아니라 마이너스 x2, y2다라는 요 점 높이, 그 다음 요 점에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연결되는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죠? 뭘로 같아요? 그지? 반지름으로 동일하지. 자, 요 세 변의 길이, 자, 이로 봅시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요. 그럼 두 삼각형의 넓이를 좌우하는 요인은 바로 요 사이에 있는 사인 세타 값에 의해서 넓이가 좌우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하얀색에 있는 요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치고요. 자, 빨간색에 잡혀있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각도를 베타라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누가 더 커요? 그죠?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베타 쪽이 더 크죠. 다시 각도만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떻다? S쪽에 처음에 언급된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각도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각도가요, 알파다라는 쬐끄만한 각도, 둘 중에 비교했을 때 요 알파다라는 각도가 요 하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만의 각도인데, 자, 이쪽으로 볼까? 요 각도인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잡혀 있는 요 노란 선보다 이게 Y는 X선이잖아요. 그것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럼 이쪽 사이로 봤을 때는 45도를 2배 한 거를 넘기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은 모두 다 90도 이상을 갖는 애들로 잡힙니다. 그리고 뭐 180도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태로 가져 있는 이 각도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둔각 입장에 있는 알파 베타거든요. 둔각에서는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하고는 누가 더 크게 되냐면 오히려 작게 보이는 사인 알파 쪽이 더 크게 되지. 그죠? 사인 알파 쪽이, 다시 얘기하면 요쪽에 있는 이 하얀색 X2, Y2를 곱해는 이쪽에가 지금 각도상으로는 알파 파트고 요쪽으로는 베타 파트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인을 입혀는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 쪽으로 봤을 때는 알파 쪽이 더 큰 게 아니라, 그죠? 더 크죠? 더 크지? 큰 게 아니라 크죠? 커. 그 다음 운이 좋으면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가 둔각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양 사이드 길이는 똑같이 가져갔으니까 같은 넓이가 아니라 이러한 크기 관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 자, 우선 같아질 수는 없네요.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상태, 사인 알파보다는, 사인 베타보다는 사인 알파가 더 크더라. 그러다 보니까 넓이도 요런 양상으로 가서 알파 쪽에 해당되는 넓이가 더 크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울기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울기로 표현되는 게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의 넓이, 약간의 보조선을 그어서 넓이하고 엮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프라는 것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양한 방법도 있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수투교재, 정규교재, 필수교재의 수투교재 중에서 20페이지 13번 문제 함수의 극한 파트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다루는 것이 도형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계산적인 부분으로 대수적인 적분을 쓸 수 있어요. 다시 하면 방정식도 푸시고 여러 가지 수식들을 연립하거나 해서 그 넓이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로 설명하는 부분은요, 도형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도형은 수학에서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무리함수, 수식은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y는 루트 x 플러스 4짜리. 근데 우리 이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죠? 꼭지점이지, 꼭지점. 그래서 우선 꼭지점, 시작점. 물론 뭐 여기에 포물선이라면 이렇게 눕혀져 있는 형태로 가겠지만, 자, 이 꼭지점만 보게 되면 바로 보일 겁니다. 요점좌표는 마이너스 4,0이 확실하죠. 자, 근데 거기에서 요 그림 위에 있는 어딘가에 P점 하나를 잡고,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T, 고위에 있어요 해서 루트에 T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X절편에 해당되는 이 점과 요거를 연결한 이 직선과 아주 중요한 조건이 들어갔네. 자, 수직인 새로운 직선을 연결했어요. 바로 요게 방금 그은 직선과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어떤 넓이를 분자에다가 놔뒀고요. 분모에는 우선은 t제곱이라는 제곱차수가 들어가 있네. 근데 뭐 대략적인 느낌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t가 지금 제로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분모에 해당되는 게 0으로 다가가죠. 그럼 0으로 다가가는 우리 이 값이 끝까지 살아남을 일이 없이 나중엔 언젠간 약분이 되겠다는 흐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방법을 쓰다 보면
분모에 해당되는 요 t제곱이 기본 흐름대로 약분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농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선 분자에 해당되는 이 넓이, 다시 색칠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뭘로? t로 표현할까요? 이게 문제의 초점이겠지. 근데 이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서 다양한 방식이라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삼각형은 운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무슨 삼각형이 돼? 그죠? 직각삼각형이 돼서 직각삼각형의 길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요걸 밑변으로 잡고 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높이로 잡아가는 형태. 다시 여기서 요만큼 밑변, 여기를 높이로 잡아가는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애매한 기울기를 가지니까 그것보다 우선 드는 생각은, 자, 여기 갑시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얘를 밑변. 그죠? 얘를 밑변으로 바라보고. 다음은 딱 요 점에서부터 Y축에다가 똑바로 꽂은 선, 수선에 발을 내린 요걸 높이로 잡아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 높이 있죠, 요 높이. 이 높이는 이미 뭐가 된 거야? 그죠? 바로 요 점의 x좌표니까 높이는 t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높이는 끝났어요. 그럼 목적이 뭘로 바뀌어? 그지? 바로 밑변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는 몇일까? 그럼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뭐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요 점 좌표. 이 점 좌표 뭘로 보면 될까? 그죠? 요렇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y절편을 구하시고, 이건 이제 귀찮긴 하겠지만 이 직선식을 구해서 y절편 구하시고, 또 수직이다라는 적극적인 사실을 활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직선의 또 다른 y절편, 이 y절편을 각각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버리게 되면 밑변이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각 직선에 y절편을 구한 다음에 그들의 차이를 밑변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풀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조금 귀찮은 과정이지만.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특히 이제 도형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니까. 자, 아마 그림의 틀에 맞춰서, 자, 여기 그림에 또 한번 옮겨볼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시 여기서 직각을 갖는 요런 삼각형. 그 다음에 요점 좌표를 지금 P다라고 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T인 건 확실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얘를 도형의 성질로,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여기가 직각.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세타라고 잡잖아요. 각도. 삼각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 뜯어져 있는 여기도 세타가 만들어지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요, 꼭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만약 여기를 세타로 잡았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또 세타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 삼각함수라는 것도 엮어서 갈 거야. 그럼 그림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 자, 우리가 여기를 잘 보면요. 자, 요 길이라는 애가 뭐였어? t였죠, t. 자, 높이 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게 돼 있는 요점 좌표, 그 다음 여기 요점 좌표 있잖아요. 바로 요게 t점 좌표지. 여기서 요만큼을 내려 꽂게 되면 이렇게 생겨지는, 봐봐. 요점으로 구성된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리고 닮음과 삼각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만약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잘 보면 여기도 물론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고. 자, 여기 세타 쭉 가다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막곡지각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 또 쭉 가면 요만큼도 세타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여기를 세타로 잡는 그 순간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고, 요 꼭지 쪽에 있는 여기도 세타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밑변을 한 방에 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뜯어서, 쪼개서 여기서부터 딱 요만큼까지,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 적극적으로 삼각함수를 쓸 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럼 잘 봐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tcm잖아요. 그럼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건 뭘로 잡으면 돼? 그죠? t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죠? 자, 요 길이 적을 겁니다. t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곱할 거야. 자, 삼각함수 어려워하시면 안 돼. 어차피 올해는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는 t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고요. 자, 거꾸로 이번엔 요쪽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 이건요, 여기가 t고요.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오히려 t를 탄젠트 세타로 곱하는 게 아니라 탄젠트 세타로 나눠야지만 여기서 요 길이가 나오겠지. 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면 요 둘의 합체, 얘네 둘의 합체를 바로 밑변으로 바라볼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니네가 구할 건 뭐야? 그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뭐냐? 근데 이 탄젠트 세타는 딴 데서 구하지 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여기로 봐. 요점으로 구성된 삼각형 있죠? 거기에서 바로 요거 몇인가요? 그죠? 요거다라는 게 여기가 t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t 플러스 4다라는 밑변 길이가 잡히고요. 뭐 요거는 눈이냐죠, 눈이냐. 바로 요 점에 y좌표겠죠. 루트에 t 플러스 4가 바로 높이를 잡히는. 그럼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다라는 애는 루트에, 아니네요. 우선 밑변이 t 플러스 4니까 t 플러스 4분의 루트에 t 플러스 4네요. 운이 좋네요. 약분도 잘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루트에 t 플러스 4 하나 약분하게 되면 요게 바로 탄젠트 세타. 또는 이거를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밑변만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밑변 한번 따져봅시다. 밑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색칠되어 있는 데의 밑변은 바로 얘하고 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t에다가, 자, 여기는 탄젠트 세타로 나눠야 되지. 근데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치 역수로 해서 곱하게 되면 루트에 t 플러스 4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더하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거 더할 거예요. 요거는 어떠냐?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면서 루트에 t 플러스 4분의 1로 나누시면 되겠지. 이게 바로 기껏해야 내가 구하고 싶은 밑변 길이에 해당되는구나. 그럼 넓이까지 가볼까? 넓이는 이렇게 써져 있는 귀찮은 수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돼? 2분의 1과 높이만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다라는 애의 분자 파트는, 자, 2분의 1자 있고, 자, 높이는 t로 잡았고, 밑변을 지금까지 주구장창 풀었더니 여기 써진 것처럼 t에 루트에 t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여기는 분수가 있으면서 루트에 t 플러스 4분의 t가 잡혀있는 이런 수식으로 들어가는 게 기껏해야 우리가 구한 넓이입니다. 거기에다가 분모는 t제곱이 있고요. 리미트가 있고 t는 이꼴 0 플러스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죠. 그럼 미리 처음부터 예상했잖아. 뭘 예상했어? 아, 분모에 t제곱은 사라질 것 같다. 근데 사라지네요. 보니까 여기 t 두 개 있고요. 여기에 t 하나, 안쪽에 여기도 t가 있고 여기도 t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 그럼 약분을 친절하게 딱 진행하면 다 사라질 거고 2분의 1자 남았고요. 그 다음 괄호 안쪽에는 루트에 t 플러스 4하고 플러스 분모 형태의 루트에 t 플러스 4분의 1짜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거기에 리미트 t는 어디로 가고 있다? 0 플러스로 가고 있더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죠? 여기다가 쭉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여기 루트 4니까 2, 그 다음 뒤에 건 2분의 1 형태로 잡히겠네요. 그럼 여기가 2분의 5니까 최종 답은 4분의 5다라는 결과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더라.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하셔야 될 건, 우리는 직각을 건드립니다. 그죠? 직각을 건드려요. 직각삼각형은 그래서 삼각형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
그죠? 삼각함수를 오래 배우면서 활용할 수 있구나. 특히 이 문제는 탄젠트하고 엮어나가게 되면 계산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이 부분 한번 꼭 좀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이제 수학 문제라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도형적인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뭔가 응용하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 훨씬 더 수월한 측면이 많거든. 그 연습을 해보시고, 진짜 그걸로 해서 잘 안 보이더라. 그러면 이제 대수적인 접근, 수식적인 접근을 해보는 거야. 방정식도 연립해보고, 뭐 수식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간단히 해보고, 그러면서 미지수들도 구해나갈 수 있고, 넓이나 또는 뭐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 모두 구해나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앞으로 연습을 해나갈 겁니다. 이 문제는 한번 삼각함수와 직각,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각도가 똑같은 데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지을 테니까 꼭 좀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